오늘은 지구의 역사 중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층에 나타나는 퇴적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퇴적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요. 그 퇴적 구조가 어떤 퇴적 환경에서 만들어졌느냐를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먼저 위쪽과 아래쪽에 붉은 지층이 보이고요. 가운데 끼어있는 밝은 지층이 보이는데, 이 밝은 지층을 자세히 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줄무늬가 보입니다. 이 줄무늬 형태를 우리가 층리라고 합니다. 이 줄무늬는 결국 어떤 퇴적물이 층층층 쌓이면서 생긴 줄무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층리를 자세히 보면 입자들이 제법 굵은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 있고요. 그거보다 더 작은 입자들이 쌓여서 된 암석이 있습니다. 이 작은 것들은 사암이고요. 이 굵은 입자들이 된 것들은 여감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 지층은 아래서부터 여감, 사암, 사암, 여감, 사암, 여감 이런 식으로 교대로 쌓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지층을 분석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퇴적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적암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러분들 운동장에 있는 모래흙입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입자가 좀 큰 게 있고 또 작은 입자들이 있는데요. 이 큰 것들은 우리가 자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작은 애들은 모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운동장의 흙을 한번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자, 입자들이 붙어 있지 않고 따로따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좀 더 다시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돌을 볼게요. 이 돌은 입자들이 붙어 있죠. 두루룩 떨어지지 않습니다. 입자들이 붙어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퇴적암이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이런 형태는 퇴적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자, 이것은 여감입니다. 자갈이 보이시죠? 자갈이 박혀 있는 모습인데, 이 자갈이 모여서 된 돌을 우리가 여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암석이라고 할까요?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네, 이것은 시멘트 바닥을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입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 따로따로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암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 답은 암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퇴적암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퇴적이 먼저 되겠죠. 퇴적이 될 때 입자와 입자 사이는 상당히 큰 공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공간을 우리는 공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위에 와서 또 쌓이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물질이 아래에 있는 물질을 누르게 됩니다. 누르게 되면 당연히 이 공간들이 점점 작아지겠죠. 다시 말해서 공극이 작아집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다져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져짐이 끝난다고 해서 퇴적암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자와 입자가 붙어 있지 않거든요. 퇴적암은 기본적으로 퇴적물들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암석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붙게 될까요? 예, 그것은 여기에 지하수가 들어오면서 그게 가능해집니다. 지하수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 있는데 대표적으로 석회질이나 규질이나 산화철 같은 성분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지하수가 빠져나가게 되면 굳게 되는데요. 마치 굳을 때, 그럴 때 입자와 입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멘트 아시나요? 시멘트에 물을 부어서 나중에 놔두면 이 시멘트가 굳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교결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산 위에서 여러 가지 풍화, 바람이나 또는 물에 의해서 풍화 침식된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보통 호수 바닥에 쌓이게 되겠죠? 그럼 쌓이면 점점 쌓이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이 공급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이제 지하수가 스며들면서 이 지하수 속에 녹아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중에 이 입자들을 붙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퇴적암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생성 과정입니다. 생성 과정이라는 것은 퇴적암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것이 되겠죠. 그거에 따라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쌓여서 된 것이신 만큼 입자들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우리가 퇴적암을 분류할 수 있을. 자, 먼저 생성 과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생성 과정은 크게 세 가지: 쇠설성, 유기적, 화학적입니다. 자, 쇠설성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앞에다가 분자를 붙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커다란 바위가 비바람에 의해서 깎이고 침식되고 풍화되어서 얘네들이 점점 작은 입자들이 될 텐데요. 먼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래가 될 수도 있고요. 점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에 따라 또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돌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닷가에 가보면은 조개 껍질이 무수히 이렇게 쌓여있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열대 바다에 가보면은 산호초들이 많은데 산호초들이 이렇게 쌓이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나중에 쌓이게 되면 역시 퇴적암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바위돌이 깨진 게 아니라 생물들이 만들어낸 골격들이죠. 그래서 유기적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닷속에서 소금 같은 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입자들이 아니라 소금 같은 물질들이 녹아 있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바닷물이 증발하고 나면 분명히 가라앉을 것입니다. 침전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런 소금 광산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화학적으로 침전된 거잖아요. 그래서 화학적 퇴적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쇠설성 퇴적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강력암, 여감, 사암, 쇠일이 있네요. 강력암은 뭐가 쌓여서 된 돌일까요? 각진 자갈이 쌓여서 된 돌이고요. 여감은 둥근 자갈이 쌓여서 된 돌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예, 얘는 각졌고 얘는 각지지 않은 거죠. 이 역자라는 말이 자갈을 뜻하는 겁니다. 강력암이 왜 강력암인지 아시겠죠? 예, 각진 자갈이니까 강력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암은요, 예, 사암은 모래가 쌓여서 된 돌이고요. 그 다음에 쉐일은 점토가 쌓여서 된 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입자의 크기를 자갈, 모래, 점토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기준을 보시면 2mm, 16분의 1mm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숫자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산 세술물도 세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누게 되는데 이거는 2mm보다 크면은 화산력, 그리고 64mm보다 크면 화산 암괴, 그리고 2mm보다 작으면 화산체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요. 각각 암괴가 쌓이면 강력암, 화산력이 쌓이면 라필 응해암, 화산재가 쌓이면 응해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기적 및 화학적 퇴적암을 볼 텐데요. 석회암이 있습니다. 이 석회암은 무엇이 쌓인 걸까요? 예. 네, 그렇죠. 조개 껍데기 같은 석회질 골격을 가지고 있는 유기물이 만들어낸 것들이 쌓이면 석회암이 될 수가 있고요. 처트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가 쌓인 거냐면 물속에 규질 물질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침전돼서 쌓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대표적으로 암염이 있죠. 소금이 가라앉아서 된 돌, 암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퇴적 구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퇴적 구조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를 보고 얘가 만들어진 환경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정확한 지시 역할을 하는 지시자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퇴적 구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점유측리, 사측리, 연은, 건열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점유측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점유측리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어떻죠? 작아지는 그런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점점점 작아진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퇴적될 수 있는 환경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다양한 종류의 입자들이 한꺼번에 물속에 가라앉을 때 생깁니다. 선생님이 동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양한 입자들이 있는 걸 한꺼번에 물속에 싹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먼저 쌓이는 게 뭐죠? 네, 보이시나요? 자갈이 먼저 쌓였고요. 그 다음에 모래가 쌓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입자가 더 작은 애들이 위쪽에 쌓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확 쏟아져 내리면 물속에서
입자가 큰 것부터 위로 갈수록 작은 게 쌓이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사특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특리 하면 떠오르는 게 모래사자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특리는 뭐냐면 경사할 때 사자예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딱 이해가 가시죠? 특리가 졌는데 특리가 경사졌죠? 길어진 특리의 뜻에 사특리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 만들어질까요? 예, 물이나 바람의 일정한 흐름에 따라 퇴적물이 공급될 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아래와 위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왜 이쪽이 아래고 왜 이쪽이 위인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물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 모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와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쌓여가는 게 보이십니까? 그러고 보면은 이 층리가 보이시나요? 층리가 길어져서 생기시죠? 그리고 입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도 우리가 입자가 어떻게 공급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연운인데요. 여러분들 연운은 물결 자국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물결 자국은 어디서 생길까요? 예,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생기게 되는데요.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물이 출렁거리는 게 보이시죠? 이 출렁거리고 있는데 이 아래쪽은 상당히 주름 모양이 생긴 게 보이시죠? 자, 위에는 물이 출렁거리고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모래 입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볼록 올라오는 게 있고 들어가는 것이 있고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널인데요. 건널은 특징이 논바닥이 갈라지는 것 같은 무늬가 보인다는 것이죠. 예, 건조한 시기에 공기 중으로 노출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바로 논바닥 갈라진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으로쓸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예, 그래서 건을은 결국에는 건조한 기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태도구를 배웠는데요. 태도 구조는 특정 환경에서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어떤 지층에서 만약 어떤 특정 태도 구조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태도 구조가 만들어진 당시의 환경을 거꾸로 추론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의미합니다. 자, 교과서의 그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태족 환경과 그리고 그 환경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